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법 배워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와, 요게 사실 세론 뉴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네. 어떻게 이제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실 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예. 좀 세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쉽죠. 지금 뭐 어제부터 미리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예. 강제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러면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예. 지금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네, 한 300억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아침에 반짝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0% 정도 밀렸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지금은 또 마이너스 한 4, 5%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면 또다시 이제 관련된 수급이,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이벤트가 아직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일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세론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예. 외국인들이 2020년 이후로 매수를 한 그 그래프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금액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팔았는 거에 비하면 이미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혹시나 실망감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당연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5월달, 6월달 관련된 정책이 좀 이어진다고 하니 좀 더 수급 관련된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 페이지죠.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 이 스스로라는 키워드가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죠? 자율에 맡긴다. 네, 자율에 이런 맡긴다. 내용이죠.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은 약간 실망한 것 같고, 얼마나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할까? 3월 달까지만 약간 신용하다가 4월 이후에는 또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만의 이벤트고, 사실 예. 글로벌리 봤을 때는 AI, 반도체가 큰 물결 아닌가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피크가 나오는지 아닌지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과거에 역대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한번 뭐 클라이막스 랠리가 한번 만들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예. 개인 투자분들이 결국엔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을 때거든요. 지금 작년도부터 해서 주체별로 누적 수급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고요. 검은색이 개인 투자분들이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노란색으로 별로 매수가 없습니다. 예. 네, 2000년도 이후로 생각해 보시면 2004년도와 8년도 구간에서 지수가 대세 상승했던 구간에서 2008년도, 9년도 클라이막스 아주 시세를 냈을 때는 예.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 시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정리식 펀드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죠? 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3,000포인트 시세 생각해 보시면 개인 동학개미 운동이 맞죠. 일어나면서 움직였죠. 근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는 개인 투자분들은 시장에 아직 자금이 작년도 이후부터 내려가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고 예. 먼저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오히려 시장은 한 번 더 랠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는 잠깐 모멘텀이 쉬지만 예. 전체 시장 관점으로는 AI와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있다라면 이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바뀜이 나오면 흔들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손바뀜이 오히려 랠리의 신호탄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는 고민은 전체 시장은 그럼 계속 좋다는 관점이시잖아요. 그럼 포트 구성을 어디에 비중 있게 실어야 하는가? 뭐 AI 쪽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흐름을 딱 보시면 일단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면 왠지 네. 가치주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가치주들의 느낌이죠. 이 가치주들이 신다? 그러면 이제 돈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데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의 시장의 두 축은 반도체 AI와 바이오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예.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조금 더 지난주에 의해서 드려보면 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리 우리만의 반도체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노란색이 일본의 반도체 ETF의 상승률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ETF가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가장 아래쪽에 우리나라의 회색 타이거 반도체 ETF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작고요. 올라갈 수 있는 갭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오른쪽 영역이죠. 익스펜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HBM과 관련된 이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시장 점유율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HBM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 수와 비례하는 부분이 HBM 관련된 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뭐 DRAM 종류보다 월등히 숫자가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AI라든지 뭐 서버용 이쪽으로 가려면 HBM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 그래프들은 다 HBM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 성장한다. 관련된 DRAM 출하 안에서도 AI 비중이 높아진다. 뭐 그런 그래프고요. DRAM 캐파 안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이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작년도 대비해서 이게 2배가 올라가니까 제조업 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원래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오는 쪽이 사실은 잘 없죠. 예. 요즘 뭐 핫한 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쪽이 그나마 변압기 강하죠. 괜찮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조업 중에서는 HBM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없다 보니 이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잠깐만요. 지금 DRAM 안에서 작년에 추정치가 10% 미만인 거예요. 차지했던 비중이? 그렇죠. 오른쪽이에요. 왼쪽. 캐파. DRAM의 전체 캐파 안에서 8% 정도 되는데 이제는 16% 정도로 캐파에서도 2배로 올라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DRAM 쪽에서 수익성이 먼저 올라오는 이유는 확실히 HBM 쪽을 잘하다 보니까 글로벌 DRAM ASP보다 이 실선이 하이닉스의 DRAM ASP거든요. 이게 더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HBM3, 3E 그다음에 뭐 HBM4까지 이런 뭐 프로세스는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쉬워하죠. 삼성전자는 왜 못 가고 하이닉스만 이제 가느냐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지금 아래쪽이 1분기 추정치고요. 이게 2분기 추정치인데 둘 다 지금 상향 조정되면서 같이 지금 올라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보면 반대의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내에서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기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분기별이 올라가니까 연간으로도 이렇게 같이 하이닉스는 이제는 10조 이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8조였는데 작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원래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8조 벌 거야 했는데 이제 10조에서 12조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눈높이가 상당히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17조까지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도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들은 반도체 내에서도 당연히 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수익률도 이렇게 최근 6개월 동안 보면 만약에 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삼성전자를 선택했으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근데 지금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SK하이닉스가 TSMC랑 뭐 엔비디아랑 동맹이 더욱더 견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해질 것 같고 엔비디아와 함께 하이닉스의 흐름은 계속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PBR이 삼성전자는 1.3배고요. 하이닉스는 1.77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PBR을 곱하면 대략적인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이 1.77배, 1.8배라고 하고 내년도에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를 하면 18만 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이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죠. 그 근거가 여기에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JP모건에서는
훨씬 더 21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강하게 본다면 HBM과 관련된 이익 사이클이 26년, 27년까지 간다면 네. PBR 2배까지 간다면 10만 원 곱하기 2를 하면 20만 원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JP 모건은 21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21만 원. 네, 그래서 18만 원과 20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하이닉스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단 예.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삼성전자는 뒤에 후행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PER 밸류에이션 갭을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면 좁히고요. 또 올라갔다가 벌어지면 좁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와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고 나면 삼성전자도 그 갭을 메우러 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좀 차분히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하이닉스 멀티플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는 보세요? 2배까지 이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만 원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2배 적용해서 20만 원 네네네. 했던 이제 PBR 2배. IB 쪽의 의견을 따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HBM 쪽 대장주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